뇌과학자 정재승입니다. 저는 뇌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탐구합니다. 인류의 모든 삶은 이 작은 뇌 안에 축적돼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건 뇌에서 만들어지고 뇌로 경험하는 겁니다. 뇌는 인간의 우주입니다. 뇌 안에는 인간을 움직이는 인간만의 본성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을 좌우해왔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더욱 강력해졌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인간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은 돈에 울고 웃으며 돈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돈 앞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한 가지 게임을 해보려 합니다. 일종의 머니 게임이죠. 게임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모두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10만 원을 두 분이 나눠 가지시는데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실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비율을 제안받으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겠다 하시면 그 비율대로 진짜로 나눠 드릴 겁니다. 네. 그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되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부하면 둘 다 못 받습니다. 저한테 다시 20만 원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0만 원을 드리는데 한번 세어보십시오. 10만 원이 맞는지. 1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비율만 5대5. 네. 5대5로 나누고. 자, 그러면은 5만 원, 5만 원이 되겠네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대5로 나눠서 두 분이 나눠 가지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네. 이제 간단하죠? 5대5 나눴어요. 나눠로 나눴습니다. 저는 5대5고,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네. 그러면 비율대로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부권이 있을 때 대체로 절반씩 나눴습니다.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예상 가능한 선택이었죠. 이번엔 게임의 룰을 바꿉니다. 이젠 상대방의 거부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게임입니다. 두 번째 게임도 이제 10만 원으로 합니다. 이제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냥 비율을 나눈 대로 그냥 받기만 해야 됩니다. 네. 자, 이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혹시 게임은 이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마지막 게임이에요? 네. 거부권이 없으시나 봐요. 거부권 없습니다. 이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입니다.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누시겠습니까? 0대 10으로. 0대 10으로.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만원, 0원. 네. 제가 다 가는 걸로 알고. 네. 그럼 10대 0의 비율로 네. 나누겠다. 네.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진짜? 선입관에서 그냥 5대5로 5대5로 보시겠습니다. 네, 10만원 챙기시고 영원 열심히. 네, 게임이 끝났습니다. 영원 끝났습니다. 네, 게임이 끝났습니다. 10대 0을 하셨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 다음 번이 없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갖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인 결정이지 않나 생각했어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저라면 그래도 5대5로 나누지 않았을까. 이 상황에서도 네. 5대5로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번 수익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행운이니까 그렇죠. 그런 행운은 나눠 가지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상대방의 거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하면 제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10대 0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게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보복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설마 그러실까 하셨는데 네. 멋있으시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이 게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고안한 독재자 게임입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거부권이 없을 때 평균 72%를 내 몫으로 챙겼습니다. 서울에서의 결과도 비슷했죠. 여러분이라면 얼마의 돈을 내 몫으로 남겨놓으시겠습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Money, money, money comes to m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in my life. If you don't have even a dollar or something, you can't do anything literally in our world. 5천만 원이 있으면 그 사람 발바닥에 뽀뽀할 수 있습니다. 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ell, I'll be burning money,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no money, and I think our love is gonna last. 돈은 있어야 돼. 哪怕是君子，他也是需要钱来进行生活的。 Is power. Because in this world, in the capitalism society, When you have money, you have everything. I guess. 우리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뇌에 있죠. 돈을 얻으면 뇌의 측좌액이 활성화되고 쾌락의 물질 도파민이 뿌려집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을 한 것처럼 뇌가 상을 주는 겁니다. 반면 돈을 잃으면 편도체가 활발해집니다. 내 몸이 다칠 위험한 상황도 아는데 뇌가 공포의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뇌는 음식이나 섹스처럼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인간이 돈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오히려 그 마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돈의 마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만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제 게임 상대인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함께 인간이 지닌 돈의 감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대하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Money is this amazing thing that it does lots of wonderful things, but also has a lot of challenges. And I think there are kind of two big questions. The first one is our mind wired to help us deal with money? Yeah. And the answer is basically no. The question is, are we getting better or worse? And the answer is we're getting worse. Not because our mind is getting worse, just because the complexity of money is increasing.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쓸까요? 지금부터 한 실험을 통해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I want you to write the last two digits of the Social Security number. Okay, now think about that number in dollars. And now we have a few products here. Would you pay the price set up by your Social Security number for that product? Yes or no? Just write Y or N. 먼저 참가자들에게 각 물건을 자신의 사회보장번호에 있는 숫자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지 선택하게 합니다. The next part is going to be an auction. Please write those 5 numbers down for each of those products.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비의식적으로 물건 가격을 어떤 숫자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높은 참가자들은 평균 75% 더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사회보장번호와 상품 가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말이죠. And the question is your amount going to be influenced by that amount? 배가 닻을 내려 정박하듯 우리의 뇌도 무언가에 묶여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건값이 적정한지 결정할 때 엉뚱한 숫자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이것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세일 광고판에 세일 전 가격을 표시해서 자연스레 가격을 비교하게 한 것도 이 효과를 노린 거죠. 이렇듯 인간은 합리적으로만 결정하지 않고 우리 뇌에 닻을 내린 어떤 무의미한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Do we have rational brain enough to handle money? The answer is no. I think our task now is to figure out how do we design better money thinking tools. 인간은 왜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걸까요? 현대인의 뇌는 사실 20만 년 전 수렵 채집인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 옛날 인류는 먹잇감이 보일 때마다 사냥해야 했습니다. 본래 고기란 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속 사냥했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돈을 마치 고기처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건 썩지도 않고 무한대로 저장도 가능하죠. 게다가 돈은 스스로 몸집을 불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냥감을 쫓던 오래전 인류의 마음을 여전히 그대로 뇌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돈을 쫓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돈을 향해 질주할 뿐입니다. 이 경주에서 앞선 이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백만장자를 넘어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 슈퍼리치들을 취재합니다. 한 14년간 부자들을 한 주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CEO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한 1000명 이상은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선 돈을 얼마나 가져야 슈퍼리치라 불릴까요? 언제든지 뭐 한 10억 정도는 당장 이렇게 은행에서 빼올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보통 은행권이나 저희나 다 부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슈퍼리치들은 조금 더 그 자산, 특히 그 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런 분들을 이제 슈퍼리치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라면 돈의 씀씀이도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00평 이상의 자가 주택 혹은 그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억 원 이상의 부엌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롤스로이스라든지 차량 한 대에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평균 밥값은 15만 원 정도, 월 1,4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현대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건 때론 인간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는군요. 취재 중에 만난 몇몇 부자들에게서 그는 위험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말투나 행동이나 지시형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이제 참모라고 두시는 분들은 이 부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듣는 채널들이 계속 협소해지잖아요. 협소해지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논리가 점점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CEO 갑질 사건으로 벌어졌을 때도 그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